안녕하세요, 지젤입니다. 자, 오늘은 굉장히 저에게 즐거운 날이에요. 왜냐, 레전더리가 한 번도 서킷에 와서 촬영을 한 적이 없잖아요. 그런데 오늘은 서킷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심지어 이런 팬시한 요즘 차를 가지고 말이죠. 저희는 항상 과거의 차를 다루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. 전설적인 차라고 해서 꼭 옛날 차만 다룰 필요는 없잖아 라고 말이죠. 자, 그래서 우리는 벤츠의 A35 차량을 리뷰해보기로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서킷에서 말이죠. 자, 국내 최초로 이 벤츠의 A35 차량을 리뷰를 하고 있는 걸 여러분은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. 자, 드라이버는 디젤 킴이고요. 사실 이 A35를 딱 봤을 때는 뭐 짜리몽땅하면서도 볼륨감은 있고 마력수가 306마력, 토크는 또 40.8이었나 할 거예요. 자, 이런 차량은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싼 것도 아니에요. 그렇다고 해서 뭐 그만큼 가격에 그 내장재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도 아니에요. 다만 이 차는 AMG, 정말 서킷을 달리고 뻔하게 탈 수 있는 차다. 그런데 이 차의 가격 혹시 아시나요? 6천만원이에요 6천만원대면 살 수 있는 차가 너무 많은데 고민이 되겠죠.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서킷에서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자,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에요. 한 바퀴 빡세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자, 브레이크 80부터 들어갔고요. 자, 브레이크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이 보이네요. 자, 50에서 줄였고 10P에서 엑셀. 그런데 감아 돌아가는 거, 턱인이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재밌네요. 이 차는 4륜구동입니다. 4륜구동이어서 재밌게 탈 수 있어요. 코너에서 붕대를 뒤쪽으로 50까지 붕대를 해준다고 해요. 그래서 코너에서 구동 분배를 50대 50으로 이렇게 맞춰준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 이 녀석 마치 벨로스터 N처럼 뒤가 날아가는 느낌에 그걸 뭐 좋게 표현하면은 뒤가 잘 따라와 준다? 나쁘게 말하면 뒤가 좀 불안하다? 그런 느낌으로 달려주고 있어서 이 서킷에서 타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재밌는 것 같아요.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브레이크가 저는 생각보다 잘 버텨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이 차는 시승차다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가 좀 넉넉치는 않은 상태예요. 용량이 한 절반 이하로 남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빨리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. 차들을 비켜줬고요. 그리고 지금 저는 스포츠 모드로 돌고 있는데 컴포트 모드로 돌아보진 않았지만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트랙션 컨트롤 그리고 ESP 모두 스포츠 모드입니다. 타이어 자체는 그립은 충분한 것 같아요. 오전에는 조금 미끌미끌하게 느껴졌었는데 그건 아직 온도랑 충분히 오르지 않고 제가 조금 언더를 내면서 이 차를 좀 한번 타봐서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요. 인제 서킷에서 벨로스터 N이랑 A45랑 이렇게 더 베스트 랩에서 그렇게 달린 거를 봤었어요. A45보다 마력은 조금 낮지만 무게도 조금 덜 나가고 그러다 보니 충분히 경쟁력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. 브레이크랑 타이어만 조금 바꿔준다면 말이죠. 그렇게 바꾼다면은 충분히 벨로스터 N 딥시티 컵카랑 경쟁을 했을 때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 차에서 가장 재밌는 게 이렇게 코너를 틀 때 안쪽으로 싹 감아서 돌아주는 이 느낌이 너무 좋네요.
물론 공기압 세팅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. 원래 앞뒤 전후 좌우 모두 똑같은 공기압에서 뒤를 살짝 조금 더 공기압을 넣어주고 그 상태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서킷을 타기에 충분히 재밌게 돌아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앞쪽이 싹 감기면서 도는 느낌, 너무 재밌다고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. 자, 코너 악동이라는 벨로스터엔 저 앞에 있는데 한번 따라가 볼까요? 사륜인데 마치 후륜이 뒤가 날아가듯이 돌아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. 이 차 금수저들은 살만하겠어요. 자, 제가 지금 베렌이랑 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멀어지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제가 심지어 엑셀을 지금 80% 이상은 밟지 않고 있거든요, 일부러. 그런데 이 정도로 나와준다는 거는 충분히 잘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아마 이 차를 사시는 분들은 분명히 서킷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일 거예요. 나이도 조금 있으시고 경제적으로 좀 성공하신 분들이 아마 세컨카 정도로 펀카로 즐기려고 사시겠죠. 그랬을 때 이 차를 사는 게 낫냐 아니면 벨로스터 N을 사는 게 낫냐, 글쎄요. 돈이 많다면 이 차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? 하지만 벨로스터 N이 너무 잘 나온 건 사실이에요. 이 차가 서킷에 완전히 특화된 차는 또 아닙니다. 당연히 데일리로 뻔하게 즐기면서 달리라고 만든 차죠. 그렇기 때문에 분명 한계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이 차만의 개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운전을 해보면 해볼수록, 그리고 이 차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이 차의 장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제가 만약에 자금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고른다고 하면은 전 당연히 이 차를 고를 것 같아요. 이 차에는 7단 듀얼 클러치 AMG 시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확실히 변속도 빨리빨리 해주고 터보랩도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. 진짜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자연스럽고 골고루 출력을 뿜어내줍니다. 재밌는데요? 와, 이렇게 놀고 나니까 벌써 20분 다 지나갔어요. 너무 짧은데? 이 차에 아쉬운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. 분명히 이 차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. 그러면서도 이 차만이 주는 감성도 확실하게 있어요. 이 차에 대한 평가를 내려라. 그 돈 주고 이 차는 안 사. 아니요,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이 돈 주고 이 차를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? 네,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만 돈이 문제죠. 서킷에서 정말 이 차를 처음 타봤어요. 오늘 받자마자 차에 적응도 못 해보고 서킷을 달렸는데 너무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와주고 잘 버텨주고 달려준 거에 대해서 이 차한테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. 촬영을 마치고 차를 타고 집에 오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런데 너무 레전더리 100 느낌으로 두리뭉실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추가 촬영을 진행을 했어요.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랩타임일 거예요. 오전 세션 기준으로 2분 플랫이 나왔었습니다. 만약 100% 차량의 컨디션을 끌어올렸다면 50초대 후반까지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사실 변속은 인제해서 RPM을 조금 더 끌어서 쓰고 싶었는데 자동으로 변속이 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랩타임 손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. 레이센스 주행을 제외하면 제가 한 세션밖에 이 차를 못 타봤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계점까지 테스트를 해보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. 6월 베렌컵 기준으로 1분 56초에서 57초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A35 같은 경우도 브레이크 패드와 타이어를 좀 하이그립 조합으로 해본다면 충분히 벨로스터 N과 경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더불어 제가 타봤을 때 벨로스터 N 차량, 앞에서 달리던 벨로스터 N 차량과 거리가 크게 벌어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. 그러면 뭐 이 차량에 문제가 없냐, 모두 만족하냐, 그런 건 또 아니에요.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
그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4랩 정도를 꾸준히 한 70-80% 정도로 달렸었는데 브레이크에 조금 페이드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. 다만 이 차가 시승차였고 브레이크 패드 잔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차량의 컨디션이 괜찮고 이 차량의 성능을 한계까지 끌어가 본다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을지도 모르겠어요. 다만 그거 모습을 제가 직접 확인해보고 여러분께 전달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아쉬운 부분이었고요. 더불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달릴 때 계기판에 이렇게 바뀌는 모습들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또 이 정보에서 크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. 추가적으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우측에 있던 그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정보 같은 경우도 서킷을 주행할 때 이렇게 시선 처리를 그쪽에 자주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정보 획득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좀 집중력을 요구하는 게 필요했고요. 시트는 롤링이 조금 있었습니다. 그래서 몸을 잘 잡아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런데 한편 배기음은 실내에서 들었을 때 썩 괜찮았었어요.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벨로스타인과 비교를 해보니 조금 이 팝콘 배기음의 사운드가 좀 낮다? 적다? 라는 느낌을 들었고요.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절제되고 이렇게 가볍지 않은 느낌이 더 고급스러워 보여서 마음에 들었었습니다. 너무 이 빵빵 터지는 팝콘은 좀 가벼운 느낌이 들었었거든요. 메르세데스 AMG A35는 후륜처럼 즐기고 싶지만 조금 부담스럽고 코너는 즐겁게 타고 싶고 또 눈 오는 날도 부담 없이 펀드라이빙을 즐기고 싶으신 나도 차도 굉장히 소중한 그런 품격 있는 분들을 위한 품격 있는 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레전더리의 지젤이었습니다. 여러분 안녕.